안녕하세요. 온유하게 사는 한여름 소나기와 같이 시원한 사연이에요. 너무 무더운 여름날, 비난이란 걸 원했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한가한 날에 거를 만난 사용자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많이 웃고 울며 위안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런 글을 써본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인사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딸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온전히 제 이야기니 제가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식당 일이 워낙 바빠서 경시를 자주 듣지 못하지만 가끔 생각날 때마다 사용자 너를 듣곤 합니다. 들을 때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 위로도 받고 울기도 하고 간간히 웃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 누구에게나 평탄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살다 보면 관계 때문에, 이들 때문에, 가정생활 때문에 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세월을 살아왔는데요. 뒤돌아보면 분명히 고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느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서 그럭저럭 버틸 만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제 인생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더할수록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추락하는 이름, 근처 출신으로 입대한 여성이며 현재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뜻하게 키우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여러 면에서 어려웠고 시댁분들도 부재의 고통을 느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 어머니는 특히 성격이 까다로우셔서 그것을 다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특성과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이해하면 결혼을 서둘러 하라는 압박과 남편의 선택이 더 느리게 이루어져 이견이 있을 때 그 차이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됩니다. 해석을 참고하여 문장의 내용을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들 그런데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결혼하신 후 21살의 남편을 만나셨기 때문에 남편과 제가 동갑내기로 20살 정도 된다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20살 정도나 차이 나는 사람을 언니나 누나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정말로 젊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나이 차이가 있든 없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란 걸 잊어버릴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시어머니는 정말로 엄격하시고 어려운 일을 참으로 잘해내시는 분이어서 집안에서의 사업을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있을 때면 저 역시 곁에 함께 해야 했습니다. 특히 남편 뜻으로 신앙생활의 뜻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못 좀 밖에 망치 좀 들고 와봐봐. 그래, 너가 봐, 거봐. 아니야, 그럼 안 되지. 나가게 하지 말고. 아이고, 그것도 못하냐. 집안의 모든 일을 섬세하게 가르쳐줬는데 그때는 그게 참 부담스러웠고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괜히 압박이 가해지는데 못하면 바로 꾸중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래도 제 주변을 보면 마음 넓고 예의 바른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밥이 조금 탄인데 이 부분 걷어내고 드릴까요? 밥을 개워서? 그거 너 먹어. 네가 탄 밥을 먹어봐야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니야. 탄 밥이 몸에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건 정말 꼭 필요한 일은 아니야. 이것도 교훈이야. 너가 먹어야 해. 어머니야. 어느 날 실수로 밥을 태워서 조심스레 언술했더니 바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실수한 건데요. 잘못을 인정하고 3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냥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혼자 탄 밥을 먹으니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게요. 목을 식혀야 해요. 아무 말 말고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타낼 거예요. 여주인이니까 얼마나 개수인지 루머 아담밥 인심이 있죠. 언니가 제가 먹어요.
나탄 박 좋아요 따라 같아요. 너 조용히 못해 꽃된 소리 밥상에서 짓거리려면 나가서 먹었수 어머니 안소리에 제 편 들어주려는 신뢰도 찍소리 하지 못했어요. 눈치 보며 젓가락질 하다 바쁘다 모두 그랬어요. 이 집안 이기광은 시어머니가 잡고 있었고 샵사인 어지 또한 형원이게 함부로 말을 못했으니 어느 정도였을지 아실 겁니다. 차라리 남편이라도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제 시집살이가 편해졌을 텐데요. 아, 사실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들려드리고 싶어도 연애할 때 다 좋았지요. 기억이 없어요. 저희는 중매로 만났는데 한 번 만나다가 서로 집안 부모님의 뜻에 맞춰 결혼했거든요. 조건으로 이어진 인연이었죠. 그래서 딱히 정이라고 또 사랑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많이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자체가 아주 나쁘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람이었죠. 당신, 오늘 내가 빨리 제대로 안 해놨던데. 냄새가 아주 이러고 이것 입고 이렇다니 창피해 죽을 줄 알았어. 아, 그래요? 난 몰라요. 요즘 계속 장마라 덜 말란다가 미안해요. 아, 좀 신경 좀 써줘요.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라도 있으니.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라도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 써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미팅에서 10억 원을 놓쳤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어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연애할 때는 몇 번 만나봤을 뿐이라 잘 몰랐지만 결혼하거나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뚜렷해져요.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안 좋게 보이는 걸 참을 수 없어요. 자존심이 거기에 섞인 건지 굽히는 것도 잘 못했고요. 그래서 추구라 이래서 상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이 원래 뻣뻣한 입이라서 못 말주고 라이닝 같은 것도 잘 못했어요. 맨날 성진에서 밀릴 정도로 자기 후배가 되고 싶지 않아서요. 먼저 위로 올라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답답해집니다. 꼭 자기 세상 안에 갇혀 사는 사람 같아 답답해졌어요. 거기다 간혹 남편이 회사에서 안 좋은 이유를 겪으면 그 화를 꼭 집에서 터뜨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예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한데 집안의 사람들에게는 교묘하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편은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씨 더럽게 짜증나는 새끼. 나보다 한몫 못한다고 얼마나 역겨운 척하며 건방지게 어디 하늘 같은 선배들한테 직급이 높다고 자랑했다. 동문에서만 나와봐.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사람인가요? 애도 있는데 6살인 아이를 자제하지 않네요. 아내가 집에서 욕도 못하나요? 장난 아직 남아있네요.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남편이 얘기를 하면서도 욕하고 소리치는 벽에 물건을 던지는 걸 끌어내리는 모습을 알려줄 방법을 모르겠어요. 남편은 그런 방식으로 편히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시어머니나 아버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유일한 도움을 받는 것은 오빠뿐인데 정말 결혼을 했나요? 집 밖으로 나가서 도움을 받겠다는 말이신가요? 아, 정말 화가 나서 남편을 말리며 오늘 떠냈죠. 저는 그때 시내 이면에 숨어 있으면서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있곤 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요. 마치 아주 좁은 사각지대 안에 함께 느낌이었어요. 시댁 사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었고요. 제가 그렇게 울며 돌아왔을 때도 상대방은 큰일이라고 애가 된다거나 나가서 침을 싸게 뱉는다거나 올리 남자들 다 저라는 자기가 막힌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큰지 알아야 하는 거라곤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받아주어야 제가 덜 울게끔 했던 거예요.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체면먼니, 몇 마리에 얼마나 사람을 짓누르고 나약하게 만든다는 말인지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인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실도 알지 못했으니 이혼 결심조차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시누이가 집을 떠나고 시부모님과 남편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송진을 못한 신세였고 아이는 점점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을 벌기 위해 식당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더 벌 여력이 없고 시부모님도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와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현재의 시간보다도 더 단단히 나이에 맞는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움은 매우 소중하며 앞서 나아가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요령이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의 돈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은우야, 오늘 힘들었겠지? 엄마가 말했지 않았어? 그만하면 안 돼. 엘프 이브모빠를 자나와 고성을 다 따오고 할머니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으면서 낙구을 서로 공유해주라고 부탁해. 응, 안 돼. 엄마, 마르크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누가 이렇게 애들이랑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지? 엄마, 내가 공부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불편해. 공부하는 게 힘들 때가 있지만 공부할 때는 힘을 주면서 해야 해요. 그렇게 하는 건 더욱 효과적이에요. 그래야 엄마도 행복해 할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또, 누구 닮았는지 예쁜 말만 고르고 싶을까요? 제 딸이 커가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대화가 통한다는 거였어요. 제 딸이 중학생이 되니까 제가 걱정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곤 했지만, 꼭 제 엄마 같아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딸이 옆에 있으면 더욱 안심되고 힘이 나더라고요. 마트에 가도 제 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제 딸만 보면 초콜릿을 사주고 예쁘다며 칭찬을 해주려 했었죠. 하지만 그런 말은 예쁜 옷을 입지 아니하면 못 해준다는 걸 알아주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에요. 제가 딸이 없었다면 정말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소중한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미안해했던 건 역시 아버지였어요. 네, 아버지. 그때 하나뿐인 딸과 대화를 나누는 대신 밖으로 발사를 내며 매일 헤쳐나가려 애썼어요. 얼핏 봐도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남자들이 밖으로 돌아다닐 때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일이 있지도 않고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딜 가겠나요? 약간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 마음이 뒤숭숭할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가끔씩 연락도 하는 사람들과 그 모습을 보며 가끔 마음이 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행이나 딸이 들으면 어째서 그런 대화를 증권 절제하는지 실망스럽군요. 심지어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던 중에 애 아빠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 살펴봤더니 어떤 미아시시한 옷을 입은 여자와 꼭 껴안고 있더군요. 다친 오호, 이게 없어서 그 길로 없는 죄목이라도 만들어 경찰의 확신과 애바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치우지 않고 던지자 아빠에게 뛰어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 대답했다.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나요? 당신의 딸은 몇 살인데? 이러한 일들이 버블 물의 온도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걱정이란 없다. 아니, 심지어 넌 그런 걱정조차 가능하지 않은 쓰레기야. 사람으로서 재벌로 나아가기로 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해요. 내가 당신이 유흥업소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알고 사랑 노래를 부를 줄은 몰랐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고 넘어가면서도 미처 밝히지 못한 이유는 아물 상처를 받을까봐 은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쪽팔리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얘기해보죠. 아니, 들어가야 해요. 남들은 딸을 바보라고 해서 순순히 따르면 크루케어를 아끼며 소중히 여겨준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렇게 말이에요. 당신이 층을 지었을 때 눈물이 정말로 흘렀어요. 울고 싶지 않았지만 5월이 되자 그랬어요. 그런 다음 야베의 속을 깨끗하게 만들고 혼자 집으로 들어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 날이 되어도 부모를 위해 밥상을 차리고 있어도 이 아버지는 변함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날 하루만 제 눈치를 살피더니 다시 아가씨들을 만나러 돌아다녔고 언제나 모르는 곳에서만 바람을 피운다고 말하게 되어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참 웃긴 건 남편은 이런 변명을 했어요. 너 때문이야. 집에서 힘들다고 말하면 징징거린다고 시끄럽다고 들려. 그러니까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밖에서 푸는 거 아니야. 왠지 그렇지 않나 싶었어요. 걔들은 나랑 술도 잘 마시게 하고 내 얘기도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넌 그런 모습이 없어. 아로 정말 사람의 자기 합리화는 끝도 없고
얼마나 인간이 비상식적이고 성숙하지 못한지 다시 깨닫게 된 거 있지 않아요? 그럼 이 또한 남편이 바람 피우는 이유 중에서도 시아버지 병수발까지요. 들어오셨어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셔서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병원 내에서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 또한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엄마도 일 때문에 자주 압박을 받아서 모두가 피로해 보였는데 특히 간병인의 필요성과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예약을 충분히 했어요. 아가, 너도 힘들구나. 그러자 착잡하게 말했던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그 말을 끊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20살이 되어 시집 왔는데 이날까지 제대로 화장하는 것도 못했고 자유롭게 즐길 것도 없이 살아왔다. 크리스천 창수 이 양반께서 경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신세도 아니 그런 고생을 하고 더욱이 며느리 미달러님의 건강 상태까지도 걱정하며 불평불만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면 요양원에라도 들어가서 살고 싶다. 수암이 말했다. 우선순위가 뭐냐고 엄마는 그러냐는 건 아닌데 하며 겨우 몇 시간을 다했지만 한 번도 허물없이 닫아서 있는 성곽의 종류는 아니라는 것 통해 계속해서 분개를 표출했다고 그러한 일은 전부 고스란히 돌아와 버린다고 한다. 그리고 또한 역시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일들이 이어졌다.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마침내 이혼이라는 결정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부분 딸 때문이에요. 어느 날부터 딸이처럼 말도 하지 않으려 하고 계속 모후랑 비색이더군요. 은희야, 왜 그래? 요즘 성적이 떨어졌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오늘은 밥도 안 먹고 학교 갔잖아. 이러면 공부에도 기운이 떨어져. 아,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자 참에 관심 좀 꼬시나 봐. 심지어 제게 짜증까지 냈어요. 사춘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아직 사춘기일까 싶어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져 있어요. 안 되겠다 싶어 딸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대화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시간이 없는 것을 떠나서도 조금씩 나눠서 말하는 것만 돌아오는 말은 주목을 끄는 것 말뿐이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 결국 학교까지 전화를 걸게 되었고 혹시 당하고 있는 것인지 담임 선생님께 여쭈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은우 어머님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은우가 힘든 것은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말씀을 드려도 될지 여러 차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들으시면 선이 되지 않을 것이 같아서요. 사실 으르렁 요즘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누가 극단적인 시도까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우와, 한 달 전에 은우가 아버지께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걸 목격했어요. 그 바람이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을 상당히 일으켰다는 것 같아요. 아, 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온유하고 알찬 일만을 바랐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기어이 굉장한 일을 들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알고 보니 불륜 장소가 은우의 학원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불륜 상대는 오늘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이셨거든요. 제 손도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났었거든요. 아이가 받은 충격에 대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상중 못 받았어요. 더구나 이때 실제로 인터넷에서 극단적인 시도 방법들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고통 없이 하늘로 가는 방법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은 정말로 상처받는 기분이었어요. 곧바로 상대방이 사는 곳으로 향해 상대방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풀리지 않아 상대방의 머리털을 뽑아냈어요. 넌 짐승이야. 인간도 아니야. 널 인간으로 대하길 바란다. 넌 지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는 어디야? 그 짓거리로 인해 내 딸에게 걸린 곳인 것이죠. 이제 삼은 파기된 이가 되었으며 이제 침수된 새끼야. 저는 그 길로 은유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서 원밖에 다니던 학교도 옮겼어요. 은우는 당분간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 몇 달간은 근교 학교에 다니지 않았죠. 친정 엄마는 누구보다도 이 일을 가슴 아파하실지 모르지만 치앞에 있는 선팅을 잊지 않으셨고
그저 한 번씩 절하여 꼭 끌지 않고 쉴 뿐입니다. 사실 이 과정도 순탄치 못했어요. 위절을 주장했지만 위절오라 해봐야겠죠. 몇 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불리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어깨를 짚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 때문입니다. 겨우 양육권만 찾아왔을 뿐이었죠. 그대만큼 나 자신이 나약하게 느껴졌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질책당할까 봐 온갖 시련을 당했고 시부모로 살아가며 남편의 복원을 해야 했고 심지어 아이한테까지 되어버렸으니까요. 죄송해요. 밤마다 내 아이 머리를 쓸어주면서 말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제 딸은 저랑은 다르더라고요. 몇 달 지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서 독서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공부하게 독서클럽에 등록시켜 줄게요. 독서실을 좋아해서 질중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학교도 다녀가며 독서실도 다니며 그렇게 공부만 해나갔어요. 아마도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계속 전전긍긍하며 주변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딸이 변화를 보며 저도 다시 힘을 내어 살아봐야 했던 의지를 했죠. 원래 나가던 마트로 다시 일을 시작하며 돈을 꾸준히 벌어 나갔어요. 다행히 그때 같이 일하던 마트 동료들이 제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꽤 많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었어요. 특히 감사한 건 마트 사장님입니다. 마트 사장님은 제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은호의 엄마는 강해야 해요. 약하면 자녀를 키울 수가 없죠. 특히 남편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저도 혼자의 힘으로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며 어떻게든 버티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죠. 은호의 엄마가 말하길 일단 살아야 다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잘 이해했어요. 힘낼게요. 그래요. 일단 살아야 다음이 있다는 이 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더 힘내서 일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주셨죠. 이러한 지원 덕분에 마트 사장님께서는 제게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관리직으로 일하게 되어서 기뻤고 딸의 대학 등록금도 조금씩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형편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상간에 살고 있는 남편의 소식도 들리더군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발 그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람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람은 예전에 신의원님이셨던 분으로 뭐라고 얘기하려다 멈칫하셔서 뭐라고 하는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어디서 일이라고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계속 내려가려고 하면서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물러났어요. 아가씨, 여기까지 왜 오셨는지요? 아, 다름이 아니라 그냥 커피 안전하게 드시라고. 가능하면요. 시간이 되는 대로요. 괜찮아요. 저 아트 곧 마치고 그때 거기 갈게요. 유압 커피숍에서 기다려주세요. 마티가 끝나면 빨리 커피숍으로 가고 싶었지만 신우이는 이미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무하로 뛰어다니며 반갑게 인사해주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오빠가 외도해서 그런 상황이었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언니의 시집 가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베트남인으로서 너무 무심했고 그러나 은혜게도 잘했던 건 아니었죠. 언니의 이혼 결정에 대해 듣고 나니 차라리 잘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이제야 말하려고 하는데요. 언니. 그래도 마음이 자꾸만 쓰이네요. 제가 우리 엄마를 막아주지 못하고 경수발도어한테 다 맡겨두고 그저 좋을 대로만 행동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 찾아왔어요. 등록금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 오늘 받은 돈 중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등록금 정도의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을 줬어요. 5살에겐 이런 것들을 왜 주는 걸까? 경고까지 챙기네요. 아니에요. 제 남편은 차례 걱정 없는 사람이니까요. 뭐 좀 도 있고 해서 그냥 부담 없이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한테도 자 한번 전해주세요. 저번 주 이뤄낼 게 어디 있어? 신우이는 그렇게 그 말만 남기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제가 통장을 받지 않을까 손에 꼭 쥐고 말이죠. 시누이가 떠나고 덩그러니 앉아 통장을 보는데 마음이 잠생생송하더라고요. 도움받을 거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으니 얼떨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찌됐건 이 돈이면 공부 잘하는 우리 딸의 4년제 대학교 등록금은 보태줄 수 있으니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런 말까지 했네요. 은우야, 공부만 열심히 하고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꼭, 갑자기 그런 말은 말해. 아니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괜히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 맞아. 군대 전에는 꿈으로 갈 거예요. 그때는 딸의 말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참 신기하게 돌아갔어요. 다른 원하던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무료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돈이 좋았다고 하더군요. 하늘도 이젠 제 평을 들어주려는 건지 딸이 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가면서 그 돈을 아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딸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엄마, 나 주려고 했던 그 대학 등록금과 좀 더 조금 합쳐서 우리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릴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때요? 가게인데 어떤 가게예요? 엄마 식당. 엄마가 좋은 요리를 해 식당 운영은 힘들지만 내가 도와주고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면 어떨까요? 은혜는 돈가스 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제안했어요. 실은 딸의 도움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딸이 그 말을 한 후 돈가스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고 근처 돈가스 식당 사장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 돈가스와 제 독특한 소스를 결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소스는 매일 바꾸고 딸과 친구들의 평가도 듣고 성가심 정도의 가성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배 크기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안했어요. 솔직히 첫 기업할 때 잘 안 될까봐 걱정도 불안도 높았지만 푸짐한 인심 때문에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고 저희 집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생겨나면서 어느새 7평에서 시작한 가게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배달까지 도입되면서 판매 매출이 급속히 늘었죠. 다른 주말에는 가게에 와서 장사를 도와요. 아, 나도 된다니까. 아내가 오면 가게에 손님이 많아져서 어서 오세요. 은호 돈가스입니다. 라며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확장된 2호점 3호점을 내기로 결심했고 위치에 맞게 혼자 식사할 수 있도록 유명 혼밥 쪽에게 연락했어요. 적합한 인테리어를 도입해보세요. 그렇게 여러 시도를 하면서 사장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장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뿌듯함도 생기면서 오히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가 이젠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혼자 낙동강 오리알처럼 힘겹게 나아가며 아등바등 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정말로 많이 다르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3호점까지 성공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느 날 정말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악연이라는 말을 해도 자리를 맞추겠죠? 전씨 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온 태연하게 식당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줌마, 여기 메뉴 한 복지 좀 주세요. 전씨 어머니가 저를 한순간 이상하게 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아줌마들 시급이 얼마나 받아요? 뭐라고요? 아줌마씨들이 얼마나 받냐고요? 최저시급 받느니 음식을 만들고 일하는 것도 있으니까 더 받아야겠지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나가세요. 손님한테 어떤 것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순간 울컥하며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더 빈정거렸습니다. 이 날 내보내면 어쩌려고요? 사장님께서는 제 몸이 분명히 힘들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제가 내 것을 해내는데 여전히 성질이 나빠요? 오랜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 있었던 건데 어떻게든 살을 덜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딸을 데리고 나가버린 것 같아요. 그녀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쉽게 안 되네요. 왜 자신감이 없는 건지요?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그런가요?
제가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건가요? 우리 대화 소리 때문에 식당 안이 분위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저는 정말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딸이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로 등장했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아,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몰랐어. 새엄마가 만나게 해주지 않아서 아버지는 조용히 계시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방금 사장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사장님한테 혼나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대요. 죄송한데 두 분은 가게 이름조차 모르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곳은 은우 돈가스예요. 엄마가 만든 돈가스 집이에요. 제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어색해하며 딸을 내려다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러자 새아버지가 서툴러하게 메뉴판을 바라보는데 왜 돈가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이런도 눌러줄 필요 없이 바로 손님들에게 서빙해야 해요. 식사가 끝나자 한 번 더 강하게 말했다. 그때 두 명의 사람들은 그저 발을 떼었다. 그런데 내가 시도한 것은 여전히 성철이었다. 마루를 수리하지 못하는 저는 그러하더군요. 나가는 길에 나를 보며 그는 말했다. 발을 자꾸 찔러서 아직도 물이나 무침을 사 먹는 건 아닌가? 그 여자야. 너 하나만 데리고 안 나갔으면 우리 집은 지금쯤 아주 잘 살았을 거야. 우린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모든 나쁜 일이 생겼어. 그래서 나에게 뭐라고 그랬냐고? 왜 울어? 진정이 돼서 썩어버린 거야? 엄마, 괜찮아. 아내 쪽의 일이 또 엄마가 그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다. 평생 당했던 일인데. 살아서 쓰려고 할지라도 힘들어하는 삶에 통하지 않아 빈자리가 되어버린 이제 제게 이미 종종 전시에 연락하는 누이에게 들었습니다. 시댁의 형편이나 남편 산업을이 어떤지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수술비를 대느라 시댁은 오에 도달해서 달려왔으며 남편 또한 결국 회사를 떠나고 방황하는 것처럼 술에 빠져 있었죠. 그런 어떠한 처지를 알게 되자 속으로는 안타깝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해도 상관은 더욱 당당하게 말했어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며 엄마는 난 이해하고 공살되었을 때도 난 그저 아무것도 모를 뿐이었다고. 엄마에게 다가가는 게 내가 기억하는 것 중에 그때까지도 딸이 무슨 복수를 꾸미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알게 된 것은 그 이후로 계획하던 주일에 있었어요. 딸이 제 앞에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면서 아빠를 조사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돈이 많은 늙은 여자 한 명을 속여 총연용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그의 진짜 연애 상태가 궁금해서 4가지 시국까지 다니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한 것이나 미팅 후 상견례 주소로 이동했어요. 나도 그 사람이 어디까지 떨어진지 궁금해졌어요. 딸과 함께 상견례가 열리는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남자와 여자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와 딸은 일단 들키지 않게 조심하며 구석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종이 음식을 시키고 잠시 후 전 남편의 여자와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라고 하기 어렵지만 전 남편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의자에서 일어나 허리까지 수군대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음식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힘드셨겠죠? 라고 말하자 여자는 아니요. 차가 막혀서 우리가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음식은 몰라 하실까요? 라고 제 전 남편과 그의 여자가 결혼을 쉽고 들이대는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 남편이 얼마나 거짓말을 부풀려 나가는지 여자 쪽이 코들은 전 씨가 그걸 전혀 대단한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우미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아우, 왜 그런 말을 하시나요? 내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의미한 같은 키 안 사람이 저희 집 식구가 되어준다는 것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이 양아이나 제 아들이 늦었다고 해도 서로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큰딸을 키운 뒤에 언제 시집을 갈까 기다렸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너무 다행하네요.
우리 아빠는 딸이 시집가는 것이 왜 그리 좋은지 모든 이웃에게 자랑하며 다니는 거예요. 네, 제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더는 대화를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딸이 눈을 키웠다는 듯이 바라봤지만 그 순간에는 이성이 아닌 본능이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자식 입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게 여기에 있는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전 남편이 테이블 앞에 서자 역시 당황해서 헉소리를 내며 대처했어요. 응, 어떻게 그러며? 당신이 재혼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다. 당신 같은 쓰레기란 누군지 결혼이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실례하지만 누구세요? 자료를 잘못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라면 제 주장에 대한 지지 어깨를 빌려 하는데 나중에 내게 더 큰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하려는 건가요? 이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미 한 번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결혼은 알아듣기 어렵군요. 게다가 사업에 대해 말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쪽 따님을 속아 돈을 빼앗으려고 결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랑이 아닌 사기 결혼이었나 봐요.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제 정신을 찾을 줄 알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누군가의 성격을 망쳐놓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서운하네요. 어이, 당장 만나러 가야겠어요. 어디서 뭔 일이 생겼길래 못할 줄 모르는 나머지 남편이 나를 나가라고 명령한 즉시 그 여자분 아버지 또한 일 냄새를 맡은 모양으로 명색한 펜으로 여겨서 물을 끼얹고 따귀를 날렸다. 남편은 아무 응당 듣지 못하더니 여자분은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으며 눈물을 버럭 터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곁에 있지만 가만히 두며 손만 떨고만 있었다. 그 광경을 보니 무언가 묵직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바라던 것은 결국 그렇게 찾아온 것, 상견례가 어찌나 실망스러웠는지. 시어머니께서 온기르기 쭉 빠진 표정으로 다 끝나버렸다. 남편 또한 주변 시선이 신경 쓰리개 없이 바쁘다며 외쳤다. 내가 미친 것 같아. 나는 결혼 직전이었고 상견례장이었지. 머리 스칠 주제로 이런 짓을 해놓고 그냥 넘어갈 줄 아냐? 어떻게 할 거야? 내게 때리기까지 했잖아.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이제 제발 나가. 내 삶에서도 우리 딸의 삶에서도 내가 찾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게 될 경우 내 딸한테라도 손을 대면 이번 혼란이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 거야. 난 이제 바보같이 살아온 게 망가지는 걸 몰랐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리고 난 딸의 손을 잡고 음식점으로 나갔다. 마지막으로 전 남편의 얼굴에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며 안전히 제 인생에서 그렇게 추방시켰어요. 아마 그날 음식점을 나와선 딸과 함께 꽤 정처 없이 걸었던 것 같은데 일종은 달래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말하고 있었어요. 딸은 제 지난 인생을 위로하고 있었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언제나 널 지켜줄 거라고 말하고 있었죠. 딸이 불행히 하는지도 모르고 남편에게 당하고 살았던 그 시절, 딸은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신 자손을 꼭 잡아주며 이제 남은 인생 안 오롯이 자기와 함께 하자며 그렇게 결정하면 좋죠. 엄마 오늘 정말로 마쳤어요. 다시 말해, 제 이눈 시을이 붉어졌을 때부터 절 딸과 함께 장사를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기저기 놀러다니며 상점을 구경하고 바다를 구경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는데 남은 삶이 좀 아쉽다고 느껴서 놀러다니기도 하고 달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건강식품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어떠셨나요? 아마 몇몇 분들은 복수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 복수가 무엇보다도 통쾌하고 시원했던 것입니다. 딸이 없었다면 이렇게 공격하지 못했겠죠. 게다가 남편은 그 여자와 파탄나고 뭔가를 잡아야 하는데 없을 듯합니다. 요즘은 무슨 일이 있던지 다시 시작해서 잘해보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뭘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 시기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만약 제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지난 일들을 모두 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라도 다른 맛이 있다고 해요.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온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끼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러니 혹시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 있더라도 지금 존재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버티고 계신다면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별표.